안녕하세요, 따박이 여러분들. 오늘도 돈 버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받았다 말고 매수했다 말고 돈 버는 얘기, 어떻게 얼마를 어떤 식으로 투자해서 돈 벌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재미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도 그럼 저희 수강생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역시 제 수업을 듣고 열심히 임장 다니시고 물건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입찰하기 전에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면은 항상 피드백을 드리고 추가 보완해서 재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자, 이 물건은 좀 재밌는 게 첫 입찰하자마자 덜컥 낙찰이 됐던 사례입니다. 자, 정식으로 입찰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검토했었지만 막상 현장에 입찰에 참여했었던 거는 이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저와 함께 입찰가 산정에 고민을 좀 했었고요. 수익률 분석까지 저녁 늦도록 같이 고민을 했었던 물건이었는데 낙찰이 되어서 정말 기뻤었던 물건입니다. 자, 물건은 크지 않습니다. 자그만한 거예요. 우리 따박이 여러분들이 입문용으로 딱 하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물건의 소재지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근린상가 대지권은 4.7평, 건물의 전용 면적은 17평이 조금 안 되고 토지 건물 같이 매각하니까 문제가 없고 강제 경매. 자, 1차 때 17평짜리 상가가 감정 가격이 8,600만 원이었습니다. 8,600만 원. 1억이 안 되니까 경쟁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제대로 된 임대 시세 파악만 하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물건입니다. 자, 유찰이 됐고 변경이 됐었는데 요때 조사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사를 안 했었다가 변경되고 다시 나왔을 때 조사를 해서 입찰에 참여했었던 물건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낙찰 가격은 감정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감정 가격의 104%를 넘겨서 낙찰이 됐고요. 자, 입찰 인원은 한 명이 아니라 경쟁 입찰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차순위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자, 총 3분이서 입찰에 참여하셨었고 차순위 가격이랑 금액 차이가 좀 나죠. 자, 납니다. 자, 이러면 떡값이 비싼 건지 싼 건지 마지막 수지 분석표를 보고 직접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매각 결정, 허가 결정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졌고요. 대금 지급 기한 내에 정상 납부를 하면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물건 되겠습니다. 자, 사진과 지도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매각 물건의 현황은 총 7층짜리 프라자 건물의 5층에 위치한 의료시설입니다. 요양병원, 물리치료실로 썼었던 지상층 상가요. 임차인의 현황은 없었고요. 자, 소유자가 쓰고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없었고 관리비 조사를 잘 해야 되겠죠. 권리 분석상에도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근저당 최초 하나 있고요. 그 밑으로 전체 다 삭제가 됩니다. 자, 하지만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12번에 가압류 한국주택관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300만 원이죠. 자, 이게 뭐냐면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소멸이라고 나와 있지만 해당 프라자 건물의 관리업체가 미납 관리비를 가압류 걸었을 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권리 분석에는 소멸되지만 우리가 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용 수익화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납부를 해야 이 물건을 점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더라도 미납 관리비의 문제는 이 가압류에 대한 문제는 건물 관리단 측과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보다 더 위에 있는 아주 초강력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3년치 공용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관리업체가 가압류를 걸었을 때는 3년치고 나발이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10년치 다 물어내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떡하니 있습니다. 오늘 공부 하나 하고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납 관리비는 인수라고 생각하고 권리 분석을 하면 됩니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가에 있는 프라자 건물 같고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 같고 횡단보도를 가지고 있으며 코너의 1층에는 휴대폰이 입점해 있고 맞은편에는 청과 야채 가게가 있습니다. 이 첫 사진 하나만 봤을 때 벌써부터 입지가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바로 알 수 있는 물건 됩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사진에서 조금 싸합니다. 왜 실외기실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을까요? 실외기실 쪽을 동그라미를 왜 표기해놨을까요? 다음 사진, 전면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노래방도 있고 스포츠클럽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뭐 많습니다. 두부, 뭐 콩집, 뼈다귀, 해장국집, 감자탕집도 있고 많아요. 자, 여기인데 라이트 요양병원 물리치료실 여기입니다. 출입문은 강화도로 양문형으로 생겼고요. 바로 옆에는 교회가 있고, 자, 요 위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왼쪽에 있는 상가인데요. 끝까지 돌아가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도면을 보니까 이제 왜 뒤쪽에 실외기실에서 표시를 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먹통 상가입니다. 그렇죠? 전면 아니고 대로변 아니고 코너 아니고 최악 중에 최악 먹통 상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어서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봤더니 입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안산 고잔 신도시 내에 상업지 위에 있는 상가인데요. 자, 오른쪽에는 아파트로 주거단지가 빽빽하게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중앙역, 아래쪽으로는 신안산선, 자, 호수역 내년에 개통하죠. 여의도까지 30분. 자, 사리골 참치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참치거리가 있고, 요 세로로 긴 라인 따라서는 로데오 거리, 먹거리가 되겠고요. 유흥과 모텔 등 혼재되어 있는 중심 복합 상업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1층 로드뷰만 살펴보면 부동산, 밀키트, 뼈다귀, 식육점, 금은방, 과일가게, 핸드폰 등 생활형 밀집 업종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위에는 치과, 헬스장, 요양원 등 일반적으로 주거단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런 상가에 17평짜리 먹통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을지. 자,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권 분석을 대충 훑어봐도 웬만한 어지간한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요 박스 안에 전부 다 있고, 대부분 고잔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요 박스 안에서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부터 이어서 먹자 놀자 유흥까지, 병원까지요. 죄다 요 박스권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월세 매물만 찍었는데도 정말 많죠. 몇백 개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이게 다 공실이 아니고 임차인이 쓰다가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매물이 대부분이고요. 공실은 자연 공실로 몇 개 없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개수는 많습니다. 상가의 개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개수가 많은 거고, 이에 따라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자, 그냥 임대료를 조사하면 25,000원, 3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소개하는 물건은 먹통 상가이기 때문에 많이 받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분명히 17평짜리를 쓸만한 수요는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월세도 평당 4만원 이상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그에 따라 조사가 아주 철저히 되어야 하겠죠. 배운 대로 복습한 대로 열심히 조사를 하셔서 요 상가를 낙찰받으면 천에 70만 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입찰가를 고민하고 산정하고 낙찰을 받은 물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세팅했는지 말씀드려보면 낙찰 받자마자 약간 공사하고 임대 바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낙찰 받자마자 부동산에서 전화가 본물 터지듯이 전화가 왔고요. 약간의 인테리어가 필요해서 손볼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상가를 보고 싶다는 연락만 30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대가 세팅된 물건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감정가 8,600, 매수가는 8,960, 취등록세 넣고 법무비용 넣고요. 미납 관리비는 440만 원 가량을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치 공용부분 관리가 아니라 가압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세금 명도비 없고 공실이었으니까 시설비를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에 물건도 처리를 해야 되고 시설이 워낙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임대를 줘버리면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25,000원, 3만 원 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고 깔끔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내놨더니 바로 나갔다.
자, 임대 중개 수수료 나갔고요. 대출은 1억이 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61%밖에 받지 못했어요. 61%.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법인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대출은 이전 사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이분은 6.2% 다소 높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달 나가는 이자는 2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임대료는 70만 원으로 원래 예상했던 그대로 바로 세팅을 했고, 한 달에 들어오는 순수익 금액은 41만 원 가량 내 주머니로 따박따박 들어오게 세팅했습니다. 자, 총 들어간 실제 현금은, 실제 투자금은 4,400만 원 가량이 들어갔고, 중요한 거 수익률, 절대 수익률은 10%가 넘어갔죠. 대단한 겁니다. 자, 레버리지 수익률은 절대 수익률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향후 이자가 떨어지면 레버리지 수익률은 확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매도가는 6.5%로 잡아봤습니다. 자, 6% 매물도 잘 없는데 6.5%면 무난하게 나가지 않을까 예상해서 1억 4천에 팔았을 때 법인으로 매수했으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요. 세금 싹 다 떼고 3천만 원 가량이 남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초보자가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물건 아닌가요? 자, 절대 수익률 10%짜리 물건 찾기 쉽지 않습니다. 경매, 워낙에 경매 자체가 소액 물건으로서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사실 쉽진 않은데, 자, 이분은 열심히 잘 조사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아주 예쁘게 훌륭한 수익률로 세팅된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최근 물건이죠. 자, 먹통 상가인데 임대를 바로 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 요 상가가요, 여러분. 요 상가가 먹통이 아니라 요 뒤에 보면은 실외기실을 바라보고 있는 호실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창문이 크게 있습니다. 창문이 큼지막하게 2개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생긴 창문이 있는데 실외기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살리면서 실외기는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약간의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시세보다도 비싸게 25,000원, 3만원짜리 동네지만 시세보다도 비싸게 4만원으로 맞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70만원이니까 나누기 17평 해보면 자, 41,000원 이상 되는 금액으로 세팅이 됐네요. 자,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첫 스타트부터 괜찮게 재미있게 세팅을 했으니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반 스터디 5기 모집합니다. 내일까지 모집 날짜고요. 화요일 반 한 자리, 토요일 반 한 자리 딱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화요일, 토요일 한 자리씩 남았으니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스터디에 대한 자세한 내용, 커리큘럼, 수업 방식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쭉 한번 보시고 일정 확인하시고 후기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디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1:1 채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신나게 임장 가실 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상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